네, 이번 시간부터는 정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는데요. 정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루는 거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특징을 잘 나타내는 5가지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5가지 정렬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사용하는 또 용어가 있는데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는 표현 있죠. 네, 여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영어로 이제 ascending order, descending orde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순서대로 정렬할 때 작은 거를 앞에, 값이 작은 것을 앞에 두고 큰 거를 이제 뒤에 두는 거.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죠. 올라간다 해서 오름차순이고, 반대로 큰 거를 앞쪽에 두고 작은 거를 이렇게 뒤쪽에 주는 게 이제 내림차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주로 오름차순을 쓰죠. 대개는 뭐 번호가 낮은 번호부터 큰 번호로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지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다 이 오름차순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정렬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정렬이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selection이라고 있죠. selection. 골라낸다는 겁니다.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쭉 받아서, 자, 여기 보면은 뭐 크기가 다 다양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뭐를 선택하느냐.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자, 지금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작은 게 왼쪽에 오죠. 전체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해서 그래서 셀렉션입니다. 선택해서 맨 왼쪽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면 정렬이 다 끝난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정해졌죠. 가장 작은 게 왼쪽에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합니다. 전체를 놓고 따지면 두 번째로 작은 거지만 가장 작은 걸 선택해서 다시 요 두 번째 위치에 오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바로 선택 정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배열의 원소를 다루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첨자 변수. 첨자 변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렬의 스타일들이 많이 달라지죠. 자, 선택 정렬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밑에 구체적인 설명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의 문제에서는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이라고 그랬죠.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선택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전체 데이터가 n개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100개죠. 여기 문제에서는 100개. 100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하나 선택해서 왼쪽 첫 번째 자리에 오도록 합니다. 선택해서, 이 선택해서란 말 때문에 선택 정렬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첫 번째에서는 가장 왼쪽 첫 번째에 선택해서 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죠. 나머지 n-1개 n-1개니까 여긴 100개로 시작했으면 99개죠. 나머지 99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해서 왼쪽에서 두 번째 오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왼쪽 데이터 2개는 이미 정렬이 된 거니까 빼고 나머지 n-2개 100개라면 이제 98개에 대해서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해서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오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반복을 몇 번 하면 될까요? 이 100개 원소에 대해서 99번 합니다. 99번. 왜냐면 99번 하면 이쪽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99개만 빼내면 나머지 한 개까지 더하면 전부 10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9번만 반복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5개의 영어 점수가 100개가 아니고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95, 75, 85, 100, 50. 그래서 E1부터 시작해서 E2, E3, E4, E5
이렇게 이제 입력이 주어졌죠. 얘는 정렬이 안 돼 있죠. 크기가 가지각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가장 작은 수, 이 5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2원에 오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 이 전체 중에서 2원하고 나머지를 비교합니다. 2원하고 2, 95하고 75. 어떤 숫자가 작은가요? 75가 작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75, 95 이렇게 되겠죠. 바꿔치기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2원의 가장 작은 수가 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75, 85. 75가 작으니까 바꿔치기 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하고 비교하고죠. 2원하고 24. 75, 100. 역시 바꿔치기 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2원하고 25하고 비교하죠. 이렇게 비교합니다. 75하고 50. 50이 작죠. 그러면 여기가 50이 오고 이쪽에 75가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원소 50은 이제 답이 나왔어요. 50으로 정해졌죠. 그럼 이제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단계까지 하면 이 5개의 원소에 대해서 정렬을 다 할 수 있을까요? 5개 원소에 대해서 5개 빼기 하나의 단계, 즉 4번만 하면 됩니다. 4번만 하면 첫 번째 단계로 여기 생기고요. 두 번째로 여기 생기겠죠. 셋, 네 번째 생기니까 다섯 번째는 원소 한 개로 자동 결정이 되죠. 일반화시키면 n개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 정렬을 하게 되면 맨 바깥에 있는 단계는 n-1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n-1번. 자, 그 다음 단계를 잠깐 보죠.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쪽에 있는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나머지에 대해서 합니다. E2하고 E3하고 비교하죠. 95, 85. 바꿔치기 해야 되죠. 이렇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E2하고 E4, 85하고 100 바꿔치기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85하고 75 바꿔치기 해야 되죠. 그래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이렇게, 2단계에서는 이렇게. 자, 이제 3단계 들어왔죠. 3단계에서는 얘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95하고 85 바꿔치기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오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바꿔치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두 번째 하면서 바꿔치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3단계까지 하면 이 85가 이쪽에 오겠죠. 85가 바꿔치기 했으니까 이제 이게 85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얘들만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마지막 4단계는 얘 둘만 합니다. 둘만 비교하죠. 100하고 95. 위에서 이게 95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100하고 95 바꿔치기 되죠. 그래서 바꿔치기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선택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 단계를 거치냐면 4단계를 거치죠. 4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마다 비교하는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머지 4개하고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딱 한 번만 비교하면 끝났죠. 그래서 이 표의 이 칸수가 점점 줄잖아요. 네. 조금 일반화 시켜볼까요? 자, 100개의 영어 점수 이 100에 대해서 오름차순 선택 정렬을 한다. 그러면 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영어 점수의 개수 빼기 1. 왜 빼기 1이냐면 얘는 하나만 달랑 남잖아요. 그래서 99단계, 100이면 99단계, n이면 n-1 단계를 거치면 오름차순 선택 정렬을 마칠 수가 있다. 자, 이 단계가 99단계라고 그랬죠. 그럼 이 각각의 단계에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알아볼까요? 그 각각의 단계 i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반복 구조를 만드는 거고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 바뀌면 되죠. 그럼 이제 99단계를 거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 i. 각각의 단계, i라고 그러면 i는 1부터 99까지 해야 되죠. 이 경우는 이 i의 최소값이 오도록. 이 i.
첫 번째는 이 i가 1이었죠. E1. E1의 최소값이 오도록. 그 다음은 E2의 최소값이 오도록. 그 다음은 E3의 최소값이 오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이 오도록 E1과 나머지 오른쪽 영어 점수 전체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각 단계에서 나머지 애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내부에 반복 구조가 또 쓰여요. 그래서 이제 중첩된 반복 구조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i는 1부터 99까지는 외부에 있는 반복 구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서 또 나머지와 이렇게 비교하죠. 그게 이제 내부에 있는 반복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i번째 반복 구조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현재가 i번째다. 그러면 이 i의 값을 찾아내는 거겠죠. 선택하는 거죠. 이 i의 값에 나머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교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i 플러스 1부터 이 마지막 건 100번까지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반복 구조는 i번째 단계에서 이 i 플러스 1 바로 자기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거 이 100까지 비교를 하는데, 만약 비교해서 이 i보다 그 값이 작으면 걔가 이 i로 자리를 차지하도록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 가장 작은 값이 선택이 돼서 이 i에 들어오죠. 그래서 선택 정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부 반복 구조는 그러면 몇 번 비교할까요? 여기 i번째 단계에서 이 i 플러스 1부터 이 100까지 비교하죠. 그래서 결국 비교하는 거는 모두 몇 번이냐면 요 100 마지막 거 100 빼기 i 플러스 1 이거죠. 맨 마지막 거 원수 인덱스 빼기 맨 처음의 인덱스, 그것보다는 하나 더 많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니까. 예를 들면 3부터 4까지 한다고 그러면 4 빼기 3 더하기 1 그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또 100 빼기 i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면 100 빼기 i번 비교를 한다. i 단계에서는 100 빼기 i번 비교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옆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 빼기 i번 비교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알고리즘이 쉽게 가르치려면 참 쉬운데 어렵게 가르치려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제가 약간 살짝 이야기하면서 바깥쪽의 단계는 몇 번 거칠까? 지금 1부터 99까지 갔죠. 100개의 경우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내부 반복은 몇 번 거칠까? 지금 100 빼기 i번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100개의 원소에 대해서 몇 번 할까? 이거 계산하는 거가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의 복잡도입니다. 복잡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막 다루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숫자가 들어가고 흔히 말해서 복잡도, 컴플렉서티를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알고리즘이 이게 쉬운 과목이 아니네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일단 아이디어는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깥쪽의 반복과 안쪽의 반복이 몇 번 정도 진행이 되는지 대충 추측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순서도는 선택정렬의 순서도입니다. 선택정렬. 자, 100개의 영어 점수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바깥에 이 영어 점수가 전부 100개라고 그랬죠. 100개. 그러면 단계는 몇 번 거친다고 그랬나요? i는 1부터 99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요 각각의 i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제 j라는 게 합니다. 이 i하고 이 j하고 비교하는데, 이 j는 뭐냐면 자기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죠. 여기 이렇게 나머지.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하나요? j는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죠. 바로 오른쪽에부터 비교하는 거죠. 시작해서 맨 마지막 100번까지 가는 거죠. 끝에 있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요거를 이제 이거와 요거 이 i와 이 j를 이제 비교해서 만약에 이 j가 작으면 이 i 위치로 얘가 와야 되죠. 소위 말해서 이제 교환합니다. 스위칭, 교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i는 1부터 자, 여기 있죠. j는 i 플러스 1부터 여기 있습니다. 자, i를 먼저 볼까요? 바깥의 단계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증가한 값이 99보다 크면, 그러니까 100이 되면 끝내는 거죠. true면 끝내는 겁니다. 만약에 99까지는 반복하죠. 그래서 1부터 99까지 반복한다는 뜻이고, 자, 이 경우에 각각의 i번째 단계에 대해서 j는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j를 하나씩 증가시키죠. 어디까지? 맨 마지막 원소인 100까지. j가 100보다 크냐? 크면 다음 단계를 하는 거고요. 크지 않다는 이야기는 99, 100 뭐 이렇게 되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반복하면서 뭘 하냐면 이 i하고 이 j하고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 정렬은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서 맨 왼쪽에 놔두죠. 그 맨 왼쪽이 이 i죠. 이 i. 그래서 만약에 이 i보다 이 j가 작으면 얘가 이제 작으니까 이 i 위치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temp라는 변수를 써서 스와핑했어요. temp 이 i를 temp에 넣고 이 i에다가 이 j를 넣고 그 이 j에다가 temp 값을 넣죠. 여기 위에서 했던 이 i 값을 가져 넣죠. 자, 이게 이제 스와핑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선택 정렬이 끝납니다. 자, 반복하면 이렇죠. i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99단계까지 반복하는데 이때 j는 i보다 하나 큰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원소까지 잡아서 그것끼리 서로 비교하죠.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이 이 j에 오도록 스와핑한다. 그렇게 되면 오름차순의 선택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자, 스와핑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간단한 루틴, 서브루틴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서브루틴 심볼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처리기호처럼 생겼는데 처리기호 두 개가 비슷하게 겹쳐 있죠. 이게 서브루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스와핑하는 두 변수 x와 y를 교환하는 거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사용해서 템프에다 x를 집어넣고 x에다 y를 집어넣고 y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죠. 서로 이렇게 밀어내게 하죠. x, y, 템프. 그러면 이제 템프에다가 이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 비유를 하면 이렇게 씁니다. swap ei, ej. 여기도 이제 스타트로 했지만 사실은 이제 펑션으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swap x, y. 그럼 x하고 y가 서로 반대로 되는 거죠. 자, 이런 서브루틴을 이용해서 그 앞서 이야기했던 셀렉션 선택 정렬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상당히 간단하게 줄었죠. 자, 반복. i는 1단계에서부터 99단계까지. 원소가 100개일 때는 99번은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서 j는 이 i보다 하나 큰 바로 옆에 있는 거 i 플러스 1부터 마지막 100번까지 하면서 뭘 하냐면 이 i하고 이 j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 j가 먼저 바뀌죠. 안쪽 반복 구문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이 i에 와야 되죠. 그래서 이 j가 큰 경우는 스와핑합니다. 스와핑 펑션을 불러서 스와핑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이패스죠. 자, 그렇게 해서 i는 1일 때 i가 1일 때는 j는 2부터 100까지 하고요. 그렇죠? i가 2일 때는 3부터 100까지 하고요. i가 99일 때는 그냥 100에서 100이니까 딱 한 번 비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오름차순에 의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